아침까지 살아남는다면. 오늘은 1953년 7월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이 어두운 병원 방에서 침대에 갇힌 채로. 오른쪽 다리는 이제 없다. 총알이 갈갈이 찢은 무릎 아래를 잘라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약속했기 때문이다. 민호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여기 없다.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없다. 전하는 건 내 임무다. 모든 건 3년 전부터 시작됐다. 1950년 6월이었다. 그때 나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꿈을 꾸던 젊은이였다. 내 이름은 박진우. 22살이었고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시인이 되고 싶었다. 웃지 마. 그래, 시인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말로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1950년 6월 25일 아침, 말들은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먼 곳에서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 아마 공장 사고나 공사 소리일 거라고.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더 선명하게 들렸다. 폭발 소리였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총소리. 엄마는 부엌에 계셨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쌀밥 냄새가 집안 곳곳에 퍼져 있었다. 아빠는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다. 여동생 수미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 모든 게 평범했고 일상적이었고 안전했다. 그 창문으로 총알이 날아들기 전까지는. 먼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유리창이 깨졌다. 그리고 벽에 박히는 소리.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아빠가 달려왔다. 나는 얼어붙은 채 벽에 박힌 총알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금속 조각. 하지만 그 조각은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북쪽. 아버지가 외쳤다. 북쪽에서 공격해온다. 빨리 수민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리에는 이미 혼란이 가득했다. 문을 열었을 때 보았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달리고 아이들은 울고 여자들은 소리치고 남자들은 가족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탱크들이 보였다. 그 커다란 초록색 괴물 같은 기계들. 위에 붉은 별이. 우리 이웃 최 씨가 길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남쪽으로. 모두 남쪽으로. 도시가 함락되고 있어. 아버지가 나를 막았다.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진우야, 내 말 잘 들어. 너는 강한 아이야. 엄마와 수민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거라.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니 그분께 맡겨라. 그럼 아빠는요? 같이 안 가시나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이별, 두려움, 사랑. 내가 몇 가지 챙겨야 해. 나중에 합류할게. 지금 당장 가.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결코 우리와 합류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도시에 남은 다른 남자들과 함께 북쪽 군인들에게 체포되셨다.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엄마, 수민, 그리고 나는 그날 길을 나섰다. 길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 부산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하지만 길은 안전하지 않았다. 전투기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다. 가끔 폭탄을 투하했다. 무작위로. 누가 맞든 상관없이. 이틀 후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건너편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다리를 폭파할 예정이었습니다. 적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하지만 아직 모두가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빨리. 달려.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달렸다. 엄마는 수민의 손을 잡고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다. 나도 그들을 밀었다. 그리고 다리 한가운데, 정확히 한가운데에서 엄마가 멈춰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 반지, 그녀가 말했다. 결혼 반지가 떨어졌어. 엄마, 그만둬. 내가 말했다. 어서 가자.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 혼란과 공포 속에서 반지를 찾고 있었다. 아빠가 그녀에게 준 그 반지를. 바로 그때 폭발이 일어났다. 다리의 먼쪽 끝이 폭파되었다. 진동에 우리 모두 땅에 넘어졌다. 귀가 윙윙거렸다. 주변은 연기로 가득했다. 일어나서 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다리 건너편에 있었다.
건너오지 못한 거다. 그리고 이제 길은 없었다. 오직 강만이 있었고 다리에 자네만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7월이었다. 도시는 난민들로 가득했다. 할아버지를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를 찾았다. 늙은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늙어 계셨다. 우리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셨다. 내 아들? 하고 물으셨다. 아버지를 묻고 계셨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다. 할아버지는 이해하셨다. 다음 날 나는 군대에 입대했다. 자원했다. 어머니는 나를 말리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싸우거나 숨거나. 그리고 숨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처럼 될까? 사라질까? 아니, 싸울 것이다. 이 조국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가족을 위해 싸울 것이다. 기본 훈련은 3주 동안 진행됐다. 3주. 보통 몇 달이 걸려야 할 훈련을 우리에게 3주밖에 주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선이 무너지고 있었다. 매일 조금씩 더 많은 땅을 잃어가고 있었다. 군인이 필요했다. 급히. 훈련소에서 민호를 만났다. 김민호. 19살이었고 서울 외곽의 한 마을에서 왔다. 키가 작고 마르고 안경을 썼으며 수줍음이 많았다. 처음 봤을 때 이 아이가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민호는 겉모습보다 훨씬 강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첫날 내게 말했다. 저는 민호입니다. 당신은? 진호입니다. 내가 말했다. 서울에서 왔어요. 나도. 그러니까 서울 근처에서. 가족은 남쪽으로 보냈어? 응. 부산에 있어. 너는? 엄마랑 형제들은 대구에 있어. 아빠는? 그는 멈췄다. 아빠는 6월에 돌아가셨어. 탱크 밑에 깔려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안 됐어. 라고만 말했다. 그 때문에 여기 와서 민호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복수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항상 함께였다. 훈련도 함께, 식사도 함께, 경계 근무도 함께.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아니, 친구를 넘어 형제가 되었다. 8월 초에 전선으로 파견됐다. 낙동강 방어선으로. 이곳이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이곳이 함락되면 부산이 함락되고 전쟁은 끝날 것이다. 패배로. 첫날들은 배우는데 보냈다. 참호를 어떻게 파는지, 지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적을 어떻게 관측하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이는지.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 방아쇠를 당기면 된다. 그저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저 방아쇠를 당기면 된다. 첫 전투는 8월 6일에 벌어졌다. 그날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새벽녘에 공격이 시작되었다. 적이 참호를 향해 밀려왔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격, 하사관하니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반동을 느꼈다. 총알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걸 봤다. 내가 쐈나? 다른 사람이 쐈나?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다. 전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다. 탄환이 다 떨어질 때까지 쐈다. 탄환이 떨어지자 총검을 달았다. 근접전으로 넘어갔다. 온통 피냄새가 났다. 땅, 공기, 내 손, 모든 게 피냄새로 가득했다. 민호가 내 곁에 있었다. 그도 싸우고 있었다. 안경이 부서졌지만 계속 싸웠다.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우리 둘 다 죽지 않을 거야. 오가 되자 적군은 후퇴했다. 우리는 진지를 지켰다. 하지만 대가는 우리 중대의 절반이 사라졌다. 아침에는 50명이었는데 저녁에는 25명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걸 깨달았다. 시체를 수습하던 중 그를 봤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였다. 나보다 크지 않았다. 얼굴은 아이 같았다. 주머니에 사진이 있었다. 여자와 아기. 아내와 아이였을까? 아니면 어머니와 동생이었을까? 모르겠다. 민호가 그날 밤 나를 찾아왔다.
차모 모퉁이에 앉아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힘들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 내가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데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 그럼 죽일 거야, 라고 민호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여기선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죽이거나 죽거나. 세 번째 길은 없어. 그가 옳았다. 그리고 나도 그걸 배웠다. 힘든 길로 배웠다. 8월과 9월은 지옥이었다. 매일 공격, 매일 전투, 매일 죽음. 낙동강 전선은 피바다로 변했다. 강물은 정말 붉게 물들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붉었다. 이때 외국 군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이미 있었지만 이제 다른 나라 군대도 왔다. 영국군, 프랑스군, 터키군, 필리핀군. 6나라 군대가 우리를 돕기 위해 왔다. 터키인들은 9월 말에 처음 봤다. 이후 진지에 배치되었다. 키가 크고 강인하며 진지한 사람들이었다. 군복은 달랐고 말도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은 우리와 같았다. 전사의 눈빛. 어느 날 한 명과 마주쳤다.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수도꼭지 앞에 그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미소 지었다. 나도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자 그가 영어로 뭔가를 말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손짓으로 보여주었다. 담배를 권하고 있었다. 받아들였다. 그 돈에 쌀알을 달라고 했다. 주었다. 함께 앉아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두 외국인, 두 군인, 두 인간. 조용히 나란히. 9월 중순에 큰 소식이 전해졌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다. 적의 후방이 타격당했다. 이제 우리가 공격에 나서는 거였다. 사기가 올랐다. 마침내 승리하는 거였다. 민호는 그날 매우 기뻐했다. 형, 집에 가는 거야. 정말 집에 가는 거야. 아직이야, 라고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나도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마 정말로 끝날지도 몰랐다. 아마도. 10월에 우리는 북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서울을 되찾았다. 도시에 들어섰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집은 없었다. 내 동네는 없었다. 내 어린 시절은 없었다. 오직 쟤와 자네의 더미, 그리고 추억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호가 그날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다. 때로는 그저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전진했다. 평양에 들어갔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중국 국경까지. 11월이 왔고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 영하 20도, 영하 30도. 눈이 내렸다. 손가락이 얼었다. 발가락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중국이 공격했다. 1950년 11월 27일. 장진호. 그 밤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잠들어 있었고 지치고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사방에서 폭발이 시작되었다. 경보음이 울렸다. 수만 개의 경보음. 그리고 소리들. 인간의 소리들. 비명. 전쟁의 비명. 중국군이다. 누군가 소리쳤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사격. 모두가 외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너무 많았다. 하나를 쏘면 다섯이 따라왔다. 탄환은 바닥났지만 그들은 줄지 않았다. 철수한다. 후퇴하라. 지휘관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혼란이었다. 완전한, 절대적인 혼란. 그 밤의 어둠 속에서 민호와 나는 헤어졌다. 폭발이 일어났고 주변이 연기로 가득 찼고 그 후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민호. 나는 소리쳤다. 민호, 어디 있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총소리, 폭발음, 비명뿐. 달렸다. 그저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주변에도 다른 병사들이 달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한국인이었고 어떤 이는 미국인이었다. 우리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도망치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달렸다. 눈보라가 거세졌다. 이제 5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발이 느껴지지 않았다. 손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 무리의 병사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터키 병사들도 있었다. 언덕 뒤에 임시 진지를 구축해 놓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불을 피워놓았다. 그 불은 생명과도 같았다. 터키 지휘관이 내 곁으로 왔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영어로 말했다. 너는 한국인이냐? 네, 라고 대답했다. 소대와 헤어졌다. 우리와 함께 있어라, 라고 말했다. 아침까지 여기 있을 거다. 그 다음 남쪽으로 철수할 거다. 그날 밤 나는 그 터키 군인들과 함께 보냈다. 누군가 내게 차를 건넸다. 따뜻하고 달콤한 차. 내 인생에서 마셔본 가장 아름다운 차였다. 다른 이는 담요를 줬다. 또 다른 이는 음식을. 말린 고기와 빵.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잔치였다. 고맙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영어와 섞인 한국어, 손짓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늙은 터키 상사가 미소 지었다.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 단어를 말했다. 형제. 그 순간 깨달았다. 민족은 달랐고, 언어는 달랐고, 문화는 달랐다. 하지만 인간성은 보편적이었다. 선함은 보편적이었다. 형제애는 보편적이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남쪽으로 이동했다. 중국군이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했지만 우리는 통로를 찾아냈다. 좁고 위험한 통로. 하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다. 길에서 수많은 시체를 보았다. 얼어붙은 시체들. 어떤 이는 한국인이었고, 어떤 이는 미국인이었고, 어떤 이는 중국인이었다. 전쟁은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었다. 모두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어느 순간 부상자 한 무리를 만났다. 그들은 걸을 수 없었다.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이 날 두고 가라, 가라. 고 애원했다. 하지만 터키 군인들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모두를 얻고 팔에 안고 들것에 실어 옮겼다.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았다. 며칠 동안 걸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쪽으로. 중국군이 우리 뒤를 쫓았다. 멈출 때마다 싸웠다. 그러다 다시 도망쳤다. 죽이고, 도망치고, 죽이고, 도망치고. 12월 중순에 38도선에 도달했다. 옛 전선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대대적인 후퇴는 끝났다. 이제 여기서 멈출 것이다. 여기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날 민호를 찾았다. 난민 캠프에 있었다. 부상당한 군인들로 가득했다. 돌아다니며 혹시 하는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그를 보았다. 텐트 안에서 침대에 붕대를 감은 채로. 하지만 살아있었다. 살아있었어. 민호.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민호, 나야. 진우야. 그는 눈을 떴다. 나를 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형, 널 찾았어. 나는 그를 껴안았다. 울었다.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울었다. 널 잃은 줄 알았어. 널 잃은 줄 알았어. 나도 너를,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약했다. 그날 밤. 폭발. 다리가 다쳤어. 하지만 미국인 의사가 나를 발견했어. 구해줬어. 낫게 될 거야. 내가 말했다. 낫게 될 거고 다시 함께 할 거야. 약속해. 그가 말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내가 말했다. 다시는 절대. 그날 그곳, 그 텐트에서 두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피로 맺은 형제는 아니었지만 전쟁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었다. 죽음, 고통, 공포. 그것들이 우리를 서로 묶어주었다. 1951년 1월, 민호는 회복되었다. 살짝 절뚝거렸지만 싸울 수 있는 상태였다. 전속을 신청해 그의 부대로 옮겼다. 이제 우리는 같은 분대에, 같은 소대에 항상 나란히 있었다. 새로운 지휘관은 최중위였다.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공정했다. 첫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기지 못한다. 단지 지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매일 같은 고지를 점령하고 다음날 잃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없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1951년 내내 우리는 같은 곳에서 싸웠다. 전진, 후퇴, 전진, 후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죽음의 춤을.
2월에 우리는 터널 임무를 맡았다. 적 진영 아래로 터널을 파고 야간 습격을 감행했다. 좁고 어둡고 숨 막히는 터널들. 흙냄새가 나고 습기가 떨어지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민호는 터널 임무를 싫어했다. 형, 여긴 무덤 같아 라고 말했다. 살아있는 채로 묻힌 기분이야.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말했다. 일 끝나면 나가자. 어느 날 밤 우리는 터널을 통해 적 진영으로 잠입했다. 목표는 탄약고였다. 폭발물을 설치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뭔가 잘못했다. 적이 눈치챘다. 경보가 울렸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터널 안에 있었다. 달려, 달려. 지휘관이 소리쳤다. 우리는 달렸다. 터널 속에서, 어둠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도록 달렸다. 뒤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총알이 터널벽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민호가 내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비틀거렸다. 형, 맞았어. 돌아서 보니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들어올려. 다른 이들에게 소리쳤다. 한 명이 한 팔을 잡고 나는 다른 팔을 잡았다. 그를 옮겼다. 끌고, 뛰고, 끌고. 터널 출구에 다다랐을 때 폭발이 일어났다. 탄약고가 터졌다. 충격파가 터널 안으로 밀려들었다. 우리 모두를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귀가 먹먹해졌다. 눈이 멀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었다. 우리 모두 살아있었다. 민호의 상처는 심각했지만致命적이진 않았다. 병원에서 2주를 보냈다. 나는 매일 그를 찾아갔다. 사과, 초콜릿, 담배, 뭐든 찾아서 가져갔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어느 날 그가 물었다. 난 그냥 친구일 뿐이야. 가족은 아니잖아. 넌 가족보다 더 가까워? 내가 말했다. 넌 내 형제야. 피는 형제가 아닐지 몰라도 영혼의 형제야. 이 전쟁에서 우리는 함께했어. 함께 울고, 함께 죽이고, 함께 살아남았어. 그게 우리를 가족보다 더 가깝게 만들지. 그의 눈이 촉촉해졌다. 나도 너를 그렇게 봐, 형. 넌 내 형이야. 너 말고는 이제 내 가족이 없어. 있어, 라고 말했다. 내 엄마가 있고 내 형제들이 있어. 그들은 대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전쟁이 끝나면 그들을 찾을 거야. 만약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가 물었다. 만약 전쟁이 계속된다면?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그다지 확신에 차있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죽지 않을 거야. 약속했잖아, 기억나? 서로를 지켜줄 거야. 아침까지 살아남는다면. 마침표 살아남을 거야, 라고 민호가 말을 이어갔다.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매 전투 전에 우리는 이 말을 했다. 하나의 희망, 하나의 약속, 하나의 기도. 3월에 민호가 부대로 돌아왔다. 아직 절뚝거렸지만 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나란히 섰다.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자연이 다시 태어나는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다. 4월에 정보가 들어왔다. 대규모 공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군이 봄 공세를 시작할 거라고. 목표 중 하나가 우리 구역이었다. 이번 건 큰일이야, 최중위가 브리핑에서 말했다. 지금까지 가장 큰 공격 중 하나지. 하지만 우린 준비됐어. 진지는 견고하고 무기는 완비됐으며 사기는 높다. 적이 오라. 여기서 막아낼 거다. 여기서 물리칠 거다. 하지만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다. 의심, 두려움, 아니면 그저 현실감이었을까? 그는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전쟁에서 우리 대부분은 죽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민호와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우리 삶에 대해, 과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 만약 미래가 있다면. 전쟁이 끝나면 뭘 할 거야? 민호가 물었다. 계속 쓸 거야, 내가 말했다. 시와 이야기. 이 전쟁을 기록할 거야. 여기서 일어난 일들, 여기서 죽은 이들. 그들이 잊히지 않도록. 나도 쓸 거야?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너를 맨 앞에 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젊고 용감하며 고귀한 전사의 이야기. 영웅들은 죽어, 라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끝나.
영웅은 죽지만 기억되니까.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 그가 말했다. 손을 내 어깨에 올렸다.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 좋은 목적을 위해 죽었으니까.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유를 위해. 이보다 더 명예로운 죽음이 있을까? 어떤 죽음도 명예롭지 않아, 내가 말했다.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이야. 끝, 종말, 소멸. 하지만 잊히지 않는 것이라고 민호가 말했다. 기억되고 살아남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불멸이다. 내가 나를 쓰는 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내 말들 속에서 살아갈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텐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내 곁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내일 전쟁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삶이 평범한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19살이었다. 사실 아이나 다름없었다. 놀고, 학교 가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야 할 나이였다. 하지만 그는 여기, 이 참호에 있었고, 내일 아마 죽을지도 몰랐다. 널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아침이 되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총은 장전되어 있었고 탄약 상자는 가득 차 있었으며 폭탄은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단 한 가지만 부족했다. 시간. 마지막 몇 시간, 마지막 몇 분, 마지막 몇 번의 숨. 해가 뜨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먼지 구름. 거대한 먼지 구름. 그 아래 수천 명의 병사, 수백 대의 탱크 셀 수 없는 대포. 그들이 오고 있었다. 준비하라. 최중위가 소리쳤다. 아침까지 살아남는다면 저녁까지 살아남을 거야. 우리는 함께 외쳤다. 민호가 나를 바라보았다.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가끔 생각한다. 전쟁이 정말 어떤 것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말이 충분할까? 누군가 앉아서 책을 읽으며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정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전쟁은 단지 총소리만이 아니니까. 단지 폭발만이 아니니까. 전쟁은 냄새다. 화약, 피, 죽음의 냄새가 뒤섞인. 전쟁은 느낌이다. 가슴 속의 그 조임, 속의 그 메스꺼움, 영혼 속의 그 공허함. 전쟁은 비명이다. 죽어가는 비명, 죽이는 비명, 살아남은 비명. 그리고 나는 그 아침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 적의 첫 번째 물결은 아침 6시에 왔다. 해는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다. 공기는 안개 낀 듯 서늘하고 고요했다. 오랫동안 마지막으로 고요할 것이었다. 온다, 온다, 라고 막루병이 소리쳤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았다. 언덕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 홍수처럼, 막을 수 없는 홍수처럼. 사격. 최중위의 목소리가 전 전선을 가득 채웠다. 기관총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격포들이 발사했다. 미국 포병들이 언덕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다. 온통 소음, 연기, 혼란. 나는 참호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총이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조준했다. 방아쇠를 당겼다. 반동. 다시 조준. 다시 사격. 다시. 민호가 내 곁에 있었다. 그도 사격하고 있었다. 우리 둘 다 말하지 않았다. 오직 기계적인 동작들. 조준하고, 사격하고, 장전하고, 반복하고. 적의 첫 번째 파도는 저지되었다. 하지만 곧 두 번째가 왔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끝이 없었다. 전혀 끝이 없었다. 정오가 되자 탄환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탄환이 필요해.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탄약고는 멀었고 길은 막혀 있었다. 절약해서 사용하라. 명령이 내려졌다. 모든 총알이 소중하다. 오후가 되자 적군이 진지에 접근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일부는 아주 젊었다. 우리처럼. 두려움에 찬 눈빛이었다. 우리처럼. 하지만 그들은 다가오고 있었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 발의 수류탄이 참호 앞에서 터졌다. 흙이 우리 위로 쏟아졌다. 민호가 일시적으로 실명했다.
형, 안 보여. 내 눈이. 기다려. 멈추지 마. 나는 손으로 그의 눈을 닦아냈다. 흙과 피가 섞여 있었다. 지금 보이냐? 그는 눈을 깜빡였다. 네, 네, 보여. 고마워.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는 수류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총검을 장착했다. 근접전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한 적군이 참호로 뛰어들어왔다. 어린 소년이었고 17살쯤 되었을 것이다. 손에는 총검이 달린 소총을 들고 있었다.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텅 빈 소리. 탄환이 다 떨어진 거였다. 소년이 달려들었다. 총검이 내게 닥쳤다. 옆으로 비켜섰다. 총검이 내 팔에 박혔다. 고통. 하지만 공포가 고통보다 더 강했다. 단검을 뽑아 휘둘렀다. 소년의 목에 맞았다. 피가 솟구쳤다. 그의 눈이 얼어붙었다. 쓰러졌다.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직 죽지 않았다. 땅에 비틀거리며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내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의 질문. 왜? 라고 그의 눈이 묻고 있었다. 왜 나에게 이러는 거야? 나는 몰랐다. 대답을 몰랐다. 민호가 나를 잡아당겼다. 형, 조심해. 더 온다. 돌았다. 정말로 오고 있었다. 3명이 한꺼번에. 민호가 한 명을 향해 총을 쐈다. 쓰러졌다. 두 번째가 나를 공격했다. 몸싸움을 벌였다. 땅에 쓰러졌다. 그는 나를 목 졸라 죽이려 했다. 그의 손이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러다 그의 힘이 약해졌다. 내 위에서 떨어졌다. 민호가 뒤에서 그를 쐈다. 단도로. 괜찮아? 숨 가쁘게 물었다. 괜찮아. 고마워. 천만에. 어서 일어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옳았다. 끝나지 않았다. 저녁 7시까지 싸움이 계속됐다. 7시간. 420분. 25,200초의 지옥. 저녁에 적이 후퇴했을 때 우리는 진지를 세고 있었다. 아침에는 10명이었는데 저녁에는 24명이었다.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절반 이상이. 최준위는 부상당했다. 팔에 파편이 박혔지만 임무를 계속했다. 잘 해냈어, 아이들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진지를 지켰어. 아직 여기 있잖아. 그래, 아직 여기 있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그날 밤 민호와 참호에 앉아 있었다. 우리 둘 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어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민호가 말했다. 오늘 날 2번이나 구해줬어. 너도 날 2번이나. 내가 말했다. 이제 몇 번이나 서로를 구했는지 세기도 힘들어. 형,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를 죽였어. 단도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죽였어. 내가 날 구했어? 라고 말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잖아. 하지만 그 아이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어. 누군가의 동생이었고 아마 누군가의 연인이었을지도. 그런데 내가 그를 죽였어. 내 팔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이건 전쟁이야. 여기선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 형제, 연인이야. 하지만 살아남아야 해. 죄책감 느끼지 마. 제발 죄책감 느끼지 마. 하지만 나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죽인 사람마다 우리 일부를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다음 날 공격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주일 내내 매일 싸웠다. 매일 조금씩 죽어갔다. 셋째 날 최중위가 전사했다. 박격포탄이 지휘소 참호에 떨어졌다. 직사했다. 새 지휘관은 박소위였다. 더 젊고 더 경험이 없었지만 용감했다. 다섯째 날 우리 소대의 절반이 더 사라졌다. 이제 12명이다. 12명이 소대를 지키고 있다. 일곱째 날 증원군이 왔다. 새 병사들. 신선하고 경험 없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우리는 어떻게 보였을까?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새로 온 병사 중 한 명이 내 곁으로 왔다. 형, 그가 말했다.
아주 어려다 18살쯤 되었을까? 이게 계속될까요? 매일 이렇게 될까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거짓말을 할까? 희망을 줄까? 그래, 나는 솔직히 말했다. 매일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더 나빠질지도 몰라. 하지만 살아남을 거야. 살아남아야 하니까. 내 엄마,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남길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듣고 싸울 거야. 알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내 이름이 뭐야? 이성민입니다. 좋아, 성민. 나는 진호.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민호.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는 그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성민은 사흘 뒤 죽었다. 저격수가 쐈다. 한 발, 이마 한가운데. 직사였다. 고통은 없었으니까. 14날 뒤 공격은 멈췄다. 적군이 후퇴했다. 승리했나? 모르겠다. 그저 살아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던 것 같다. 진지를 옮겼다. 더 뒤로, 더 안전한 곳으로 후퇴했다. 일주일간의 휴식이 주어졌다. 일주일, 7날 동안 싸우지도, 죽이지도, 죽지도 않고. 그 주에 민호와 함께 한 마을에 갔다. 작고 폐허가 된 마을이었지만 사원이 하나 있었다. 불교 사원. 승려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 사원에 들어갔다.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향냄새가 났다. 부처님 상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다.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민호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기도를 시작했다. 나도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없었다. 말을 잊어버렸다. 신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잊어버렸다. 그저 앉아 조용히. 그러자 민호가 말했다. 형, 너 믿어? 무엇을요? 하느님을, 부처를, 내세를, 뭔가를. 모르겠어. 내가 솔직히 말했다. 예전에는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하느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아마 시험하는 거야, 라고 민호가 말했다. 아마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없는 거야, 라고 내가 말했다. 아마 그냥 우리뿐이야. 그리고 이 혼란, 이 지옥, 그냥 우리가 만든 거야. 민호는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만약 신이 없다면, 만약 내세가 없다면, 그럼 죽은 자들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 그들의 죽음에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거야, 라고 내가 말했다.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그게 바로 의미야. 그럼 약속해, 라고 민호가 말했다. 내가 죽으면 나를 기억해줘. 내 이야기를 전해줘. 내가 살아있었다는 걸 증명해줘.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몇 번이나 말해야 하냐? 형, 그가 말했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이 전쟁에서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없어. 누군가는 죽을 거야. 통계가 그래. 운명이 그래. 그리고 난 준비하고 싶어. 준비됐다고? 나는 화가 났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냐.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거라는 걸 알면서 그가 말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쓸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죽지 않을 거야. 내 글 속에서 살아갈 거야. 그날 그곳, 그 사원에서 나는 또 하나의 약속을 했다. 쓸 거야. 모든 것을 쓸 거야. 민호를, 이 전쟁을, 이 고통을, 이 영웅들을 모두. 휴식이 끝났다. 다시 전선으로 돌아왔다. 6월이 왔다. 여름이 왔지만 더위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단지 더 힘들게 했을 뿐이다. 더위 속에서 싸우고, 더위 속에서 죽고, 더위 속에서 무덤을 파는 것. 어느 날 우리는 터키 여단 근처에 배치되었다. 그들의 진지는 우리 옆에 있었다. 지휘관과 만났다. 그는 영어로 말했다. 당신들 한국인들은 정말 용감하군요. 그가 말했다. 조국을 위해 정말 잘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들도요. 내가 말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왔잖아요. 왜요? 그는 미소 지었다. 자유는 분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공산주의가 한 곳에서 승리하면
어디서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날 우리는 터키 군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밥을 주었고, 고기를 주었고, 차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가족에 대해, 전통에 대해. 민호는 매우 감동했다. 형, 그가 말했다. 세상이 참 크네요.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말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줘야 해. 악이 있다면 선도 있고, 증오가 있다면 사랑도 있으니까. 7월 중순에 큰 소식이 전해졌다.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판문점에서 미국인과 중국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아마도 평화가 올지도 모른다. 모두들 들떠 있었다. 끝나고 있어. 전쟁이 끝나고 있어. 라고 외쳤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더 신중했다. 협상은 오래 걸릴 거야. 라고 박준위가 말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그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거야. 절대 방심하지 마. 그가 옳았다. 협상은 시작됐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해졌을지도 모른다.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8월 블러디 리지 전투가 시작되었다. 피해 능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정말 피로 물들었다.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는 3주 동안 싸웠다. 매일 공격, 매일 밤 반격. 고지는 계속 주인이 바뀌었다. 아침에는 우리 것이었고 저녁에는 적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우리 것이었다. 민호는 그 전투에서 또다시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는 어깨였다. 파편이. 살짝 스쳤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큰 일이었다. 감염될 수도 있었다.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해 라고 말했다. 아니 라고 고집스럽게 말했다.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했어. 민호. 아니 형. 논쟁하지 마. 내 곁에 있을 거야. 항상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남았다. 그 멍청하고 고집센, 충성스러운 내 동생이 내 곁에 남았다. 9월에 하트브레이크 리즈가 왔다. 마음의 상처 능선. 블러디 리즈보다 더 끔찍했다. 한 달 동안 싸웠다. 한 달. 30날의 지옥. 그 전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 분대의 나머지 모두 사라졌다. 12명이었다. 결국 3총사만 남았다. 나, 민호, 그리고 강이라는 병사. 다른 누구도 남지 않았다. 강도 중상을 입었다. 다리가 날아갔다. 날 두고 가라, 그가 말했다. 너희만 가. 난 짐만 될 뿐이야. 아무도 버리지 않아, 민호가 말했다. 그는 강을 등에 업었다. 우리 함께 여기서 나가자. 그리고 우리는 빠져나왔다. 민호는 다친 어깨로 강을 지고 갔다. 나는 길을 열었고 적을 물리쳤다. 몇 시간 동안 걸었다. 결국 우리 진지로 돌아왔다. 강은 살아남았다. 다리는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감사했다. 너희는 천사야, 라고 말했다. 내 수호천사들이야. 하지만 우리는 천사가 아니었다. 단지 지치고 두려워하며 상처 입은 두 병사일 뿐이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두 형제였을 뿐. 11월이 왔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다. 장진호 참사로부터 1년이 지났다. 1년. 하지만 마치 100년이 지난 것 같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을까? 얼마나 많은 삶이 망가졌을까? 모르겠다. 셀 수 없다. 너무 많아. 12월에 작은 마을로 파견됐다. 정찰 임무. 그냥 보고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임무. 하지만 전쟁에서 단순한 건 없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버려진 상태였다. 집들은 비어 있었고 거리도 텅 비어 있었다. 유령 도시 같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심해, 민호가 말했다. 여긴 깨끗해 보이지 않아. 그가 맞았다. 마을 반대편에서 그들을 보았다. 적의 순찰대. 우리도 동시에 그들에게 발견되었다. 뒤로. 후퇴해. 내가 소리쳤다. 우리는 달렸다.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우리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우리는 한 집에 숨었다. 문을 닫고 창문의 진지를 구축했다.
몇 명이야? 민호가 물었다. 10명, 아마 15. 내가 말했다. 너무 많아. 지원을 요청해. 무전을 시도했다. 고장 나 있었다. 안 돼. 좋아,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그 미친 듯한 미소로. 그럼 여기서 버티자. 아침까지 버틸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버텼다. 몇 시간 동안. 어둠이 내렸다. 적들이 집을 포위했다. 가끔 공격해 오면 우리는 물리쳤다. 탄약이 점점 줄어들었다. 물은 바닥났다.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한밤중에 민호가 말했다. 형, 하나 물어볼게. 물어봐. 후회한 적 있어? 군대에 온 거, 싸운 거. 도망쳤더라면, 숨었더라면 생각해 본 적 있어? 생각해봤다. 오래오래 생각했다. 아니, 결국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 여기서 뭔가를 배웠으니까. 용기, 희생, 형제애. 그리고 널 만났어. 내가 이 전쟁에서 내 가장 큰 수확이야.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너야, 형. 넌 내게 모든 거야. 형, 아빠, 친구. 모든 거. 민호. 그만둬, 형. 말해야 해.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 밤일지도 몰라. 그리고 너에게 말해야 해. 내가 내 목숨을 구했어.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했어. 이 전쟁에서 인간임을 잊을 뻔했어. 괴물이 될 뻔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줬어. 내가 나에게 희망을 줬어. 너도 나에게 내가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총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내 영혼을 잃어버렸을 거야. 그날 밤, 그 폐허가 된 집에서 포위된 두 형제가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는 울었다.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울었다. 새벽녘 기적이 일어났다. 터키 여단의 한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했다. 적들을 놀라게 하고 뒤에서 공격했다. 우리는 구출되었다. 터키 지휘관이 나를 껴안았다. 용감한 아이구나, 라고 말했다. 정말 용감해. 우리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살아남는 것도 용기야, 라고 말했다. 이걸 잊지 마. 1952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협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포로 교환 문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끝나지 않는 전쟁. 2월에 우리는 새로운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철의 삼각지 이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다. 철의 삼각지. 전략적 요충지였다.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우리는 6달을 그곳에서 보냈다. 6달 내내 긴장 상태, 끊임없는 전투. 때로는 소규모 교전, 때로는 대규모 전투. 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고 결코 멈추지 않았다. 여름이 왔다. 더위가 다시 죽음을 부르고 있었다. 일사병, 갈증, 질병. 가끔은 적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연이요. 어느 날 민호가 쓰러졌습니다. 일사병이었죠. 그늘로 옮기고 물을 주고 식혔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형, 그가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며 이마를 닦아줬다. 내가 여기 있어. 추워. 너무 추워. 40도 더위였지만 그는 추워했다. 그를 꼭 껴안았다. 따뜻하게 해줬다. 나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날 버릴 수 없어. 약속했잖아. 날 버릴 수 없어. 3일 동안 열과 싸웠다. 3일 동안 죽음과 씨름했다. 하지만 이겼다. 넷째 날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아직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 그래, 라고 말했다. 아직 여기 있어. 가을이 왔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날씨가 선선해졌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10월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다. 대규모 공격이 계획되고 있었다. 목표는 화이트 호스 힐, 백마 고지. 전략적 고지였다. 중국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우리가 탈환할 것이다. 이건 어려울 거야, 새 지휘관 김준위가 말했다. 아주 어려워. 하지만 해야 해. 운명이니까. 우리는 준비했다. 무기, 탄약, 폭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카운트다운만 남았다. 공격 당일 밤,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길게 이야기했다. 형, 그가 말했다. 무서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 처음으로 솔직히 고백했다. 나도, 내가 말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갈 거지? 우리 둘 다 갈 거야? 그래. 우리 둘 다 갈 거야. 그리고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약속해? 약속해. 하지만 내 속에는 나쁜 예감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 마치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민호, 내가 말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생길 거야. 그가 말했다. 약속했잖아. 아침까지 살아남으면 저녁까지 살아남을 거야. 내가 말을 이었다. 우리 둘 다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한밤중에 공격이 시작되었다. 폭격이 시작되었다. 하늘은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자 호각 소리가 울렸다. 전진, 전진. 그리고 우리는 달렸다. 언덕을 향해, 죽음을 향해, 운명을 향해 달렸다. 적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주변은 총탄 세례 속에 휩싸였다. 좌우로 사람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언덕 중간까지 왔다. 지뢰밭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누군가 지뢰를 밟았다. 폭발, 비명.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다. 정상에 가까워졌다. 적의 참호가 보였다. 수류탄을 던졌다. 폭발. 그리고 돌격했다. 손에 손으로 싸움이 시작됐다. 총검, 권총, 주먹.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며 치명적이었다. 민호가 내 곁에 있었다.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다. 적을 몰아냈다. 고지는 우리의 것이었다. 이겼다. 누군가 외쳤다. 고지는 우리의 것이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적군이 역습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즉시 순식간에 무자비하게 진지를 지켜라. 후퇴하지 마라. 김중희가 외쳤다. 우리는 버텼다. 새벽까지 버텼다. 지옥보다 더한 밤. 죽음은 어디에나 있었고 도망칠 길은 없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민호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지치고 더럽고 상처 입었지만 살아있었다. 해냈어. 그가 말했다. 또 해냈어. 형. 그래, 내가 말했다. 또 해냈어. 아침까지 살아남았어. 저녁까지 살아남을 거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운명이 우리를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오후에 우리는 고지를 방어하고 있었다.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치고 있었다. 민호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형, 그가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뭘 할 거야? 쓸 거야. 내가 말했다. 모든 걸 쓸 거야. 넌? 선생님이 될 거야. 너한테 말했잖아.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칠 거야. 사랑을, 관용을, 인류를 가르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용감한 군인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가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야. 두 형제의 이야기지.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이야기야. 그리고 그 순간, 그 마지막 행복한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포탄이 떨어졌다. 아주 가까이. 충격파가 우리를 휩쓸었다. 흙이 쏟아졌다. 귀가 먹먹해졌다. 세상이 흔들렸다. 일어섰을 때 민호를 보았다. 땅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민호. 나는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민호. 그가 눈을 떴다. 나를 바라보았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형. 그가 속삭였다. 형. 너무 아파. 의사. 의사. 나는 소리쳤다. 구급대원. 급해. 하지만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안 돼. 나는 울고 있었다. 안 돼, 민호. 약속했잖아. 날 버리지 않겠다고. 미안해. 그가 말했다. 미안해, 형. 하지만 내 약속 지켰지? 아침까지 살아있었잖아. 민호, 제발. 나를 써.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나를 잊지 마. 내 이야기를 전해. 약속해, 약속해. 나는 소리쳤다. 약속해. 하지만 너는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그는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사랑해, 형. 넌 내 가장 좋은 친구야.
그리고 그의 눈이 감겼다. 민호, 민호.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제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 동생은 떠났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벌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첫 생각은 민호였다. 항상 민호였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다. 쇼크, 트라우마, 피로. 몸이 견디지 못하고 꺼져버렸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다치지 않았다. 꿈속에서 민호를 보았다. 그는 웃고 말하고 살아있었다. 그러다 깨어나 현실을 떠올렸다. 그는 떠났다. 내 동생은 떠났다. 의사가 왔다. 회복 중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운이 좋으셨어요. 폭발로 귀가 먹거나 눈이 멀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괜찮으시네요. 운이 좋다고? 나는 형을 잃었다. 어떻게 운이 좋을 수 있겠는가? 언제 전선에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의사는 놀랐다. 진심이야? 여기서 2주 동안 입원해야 해. 그 다음 휴식. 아니요. 라고 말했다. 당장 돌아가야 해요. 친구들이 거기 있어요. 내 친구들. 그가 멈췄다.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타깝구나, 아들아.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어. 화이트 호스 힐에서 큰 손실을 입었지. 알고 있었다. 내면 깊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다. 내 소대원들 모두 사라졌다. 일주일 후 퇴원했다. 내 고집으로. 의사는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군대란 그런 거였다. 아파도 싸워야 하고 다쳐도 싸워야 했다. 죽을 때까지. 새로운 부대에 합류했을 때 나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사람들. 민호는 없었다. 최중위는 없었다. 옛 동료들은 하나도 없었다. 새로운 지휘관은 이중위였다. 젊은 장교였고 나보다 겨우 몇 살 더 많았다. 박진호. 그는 파일을 보며 말했다. 기록이 훌륭하군. 화이트 호스 힐에서 용감히 싸웠구나.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동료를 잃었군. 그가 말했다. 김민호. 유감이다. 고맙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저 싸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분노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싸웠습니다. 모든 적군은 민호의 살인자였습니다. 모든 총알은 복수의 총알이었습니다. 모든 전투는 고통을 달래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고통을 달래주지 못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는 밥을 먹일 수 없었다. 오직 싸우고, 죽이고,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기계처럼. 감정과 영혼이 없는 기계처럼. 11월이 왔다. 1952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2해 반 동안 싸워왔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터키 여단에서 한 장교가 우리 부대에 왔다. 통역관을 통해 말했다. 내가 박진우냐? 라고 물었다. 네. 김민호의 친구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칼이 꽂히는 듯했다. 네. 형제 같았어. 미안하다. 라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어. 우리 병사들도 그를 좋아했어요. 용감했고 충성스러웠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터키 장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책. 이건 그의 것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상당한 친구를 구하는 글을 봤어요. 그때 이 책을 떨어뜨렸죠. 제가 보관했어요.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책을 받아들었다. 내 손이 떨렸다. 민호의 일기장이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진우 형을 만났다. 좋은 사람 같아 보인다. 아마 이 전쟁에서 친구를 찾은 것 같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책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라고 나는 터키 군인에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라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강해져요. 그가 내가 강해지길 원했을 거야. 그가 옳았다. 민호는 내가 강해지길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가 떠난 후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텐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민호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매 페이지가 추억이었다. 매 단어가 상처였다. 하지만 읽어야 했다. 그것이 그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직도 이 페이지들 속에 살아있었다.
진우 형이 오늘 나를 구해줬어. 용감한 사람이야. 나도 그처럼 되고 싶어. 형과 오늘 특히 군인들과 밥을 먹었어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착할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희망을 줘요. 가끔 무서워요. 죽음이 아니라 형을 잃을까봐 무서워요. 그는 내 전부예요. 가족, 형제, 희망. 내가 죽으면 형이 나를 기억해주길 바라요. 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요. 나는 하찮은 군인이 아니었어. 나는 사랑했고, 싸웠고, 살았어.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쓸 기회를 찾지 못했어. 마지막 날에 쓸 기회를 찾지 못했어.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썼다. 사랑하는 민호야, 약속한 대로 쓰고 있어. 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고귀한 전사의 이야기를. 넌 내 형제였다. 넌 내 영웅이었다. 그리고 난 널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영원히 내 마음 속에, 내 말 속에, 내 기억 속에 남을 거야. 평안히 잠들어라, 형제여.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쉴 수 있다. 나는 울었다. 조용히, 무기력하게 울었다. 12월이 왔다. 추위가 다시 몰아쳤다. 눈이 내렸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1953년이 되었다. 휴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진전은 있었지만 느렸다. 너무 느렸다. 3월에 새로운 작전을 위해 선발되었다. 자원했다. 죽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죽고 싶었다. 민호는 떠났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작전은 적 기지 습격이었다. 10명으로 구성된 팀. 한밤중에 잠입해 폭죽 창고를 폭파하고 철수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기지에 잠입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 지뢰지대였다.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발자국을 따라갔다. 안전한 길. 앞에는 이동현이 있었다. 20살짜리 소년. 2주 전에 전선에 온 갓. 생기 넘치고 경험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조심해, 경고했다. 발자국 밖으로 밟지 마. 네, 형,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잘못 내디뎠습니다. 딸깍. 그 소리, 그 저주받은 소리, 지뢰 감지기의 소리였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에 서서 한 발이 지뢰 위에, 얼굴은 새하얗게. 형,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형, 제가 지뢰를 밟았어요. 시간이 멈췄다. 세상이 멈췄다. 숨소리마저 멈췄다. 진정해, 내가 말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움직이지 마. 진정해. 형, 하지 마. 팀리더가 말했다. 너무 위험해. 그를 두고 가. 아니, 내가 말했다. 아무도 버리지 않아. 민호도 버리지 않았어. 나도 버리지 않을 거야. 동현 곁에 다가가서 지뢰를 살펴보았다. 구형 소련제 지뢰였다. 대인 지뢰. 압력식. 발을 들면 폭발한다. 형, 방법이 있나요? 동현이 물었다. 울고 있었다. 죽을까요?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다. 널 구할 거야. 약속해. 지뢰를 살펴보았다. 아마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마도. 동현아, 조심해, 라고 말했다. 내가 내 발을 잡을게. 압력은 내가 감당할 테니. 그 다음 천천히 발을 빼. 알겠어? 하지만 형. 그럼 형은. 괜찮아, 라고 말했다. 넌 어린 아이야. 인생이 남아있어.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 민호는 떠났다. 가족은 흩어졌다. 나는 그저 지쳤다. 너무 지쳤다. 안 돼, 형. 울고 있었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진정해, 내가 말했다. 그에게 미소 지었다.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하고 싶어. 내버려둬.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하게 해줘. 내 손을 내밀었다. 민호의 일기를 꺼냈다. 이걸 가져가, 내가 말했다. 내 이름은 이동현. 서울 종로구 출신. 가족에게 연락해. 그들에게 전해. 그리고 일기를 어딘가에 맡겨. 언젠가 누군가 읽게 하라.
누군가 이야기하라. 우리가 겪은 것, 본 것, 잃은 것들을. 일기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형. 자, 들어. 내가 말했다. 준비해. 새까지 세겠다. 세면 발을 배. 빨리 배. 그리고 달려.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달려. 알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인생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엄마, 아빠, 수민, 서울, 내 집, 내 어린 시절. 그리고 민호. 항상 민호. 둘. 민호가 보였다. 미소 짓고 있었다. 형, 이라고 말했다. 아직 오지 마. 내 때가 아니야.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내 시간이 왔다. 아주 오래전에 왔다. 셋. 내 손을 지뢰 위에 올렸다. 압력이 계속되었다. 동현이 발을 뗐다. 빠르고 날카로운 동작. 뛰어. 소리쳤다. 뛰었다. 모두 뛰었다. 그리고 나는 남았다. 혼자서 지뢰 위에 압력을 견디며 죽음을 붙잡고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모르겠다. 몇 초였을까? 몇 분이었을까? 영원했을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만약 내 손을 떼면 폭발할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죽을 거라는 걸. 생각했다. 내 삶을 생각했다. 25살이었다. 얼마나 짧은 삶이었는지. 하지만 얼마나 충만한 삶이었는지. 사랑했고, 싸웠고, 잃었다. 이겨냈다. 살아냈다. 형, 박형. 동현의 목소리였다. 돌아온 거다. 그 미친 녀석이 돌아온 거다. 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가. 안 돼. 울고 있었다. 널 두고 가지 않을 거야. 길이 있어. 길을 찾을 거야. 방법 없어. 내가 말했다. 이해해. 이게 내 운명이야. 내 마지막 임무야. 너는 가. 살아. 나를 위해 살아. 하지만 그는 다가오고 있었다. 그 멍청하고 용감한 녀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멈춰. 팀리더가 소리쳤다. 동현, 멈춰.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내 곁으로 왔다. 지뢰를 바라보았다. 뭔가 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돌 하나. 무거운 걸 찾아서 압력을 옮기면. 안 돼, 내가 말했다. 위험을 안다면 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가. 이건 명령이야. 아니,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나를 구하려고 여기서 죽게 할 순 없어. 우리 모두 함께 가거나 모두 함께 남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이는 민호 같았다. 같은 고집, 같은 충성, 같은 용기. 좋아, 내가 말했다. 해봐. 하지만 빨리 해.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 저기 볼 거야. 동현과 다른 이들은 돌을 모았다. 무거운 돌들. 지뢰 주변에 배치했다. 그들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논리적인 시스템이었다. 아마도 효과가 있을지도 몰랐다. 아마도. 준비됐어? 동현이 말했다.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뗄 거야. 동시에 내가 돌을 눌러버릴 거야. 알겠어? 알았어. 좋아. 세어볼게. 하나, 둘, 셋. 손을 뗐다. 밀리미터 단위로. 동현이 돌을 눌렀다. 압력이 흘렀다. 지뢰는 조용히 있었다. 작동했어. 누군가 말했다. 작동했어.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지뢰는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였다. 작은 진동, 잘못된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뒤로 물러나. 내가 말했다. 천천히,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났다. 10미터, 20미터, 30미터. 뛰어!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우리는 달렸다. 모두 달렸다. 그리고 지뢰는 터지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다.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동현이 내게 안겼다. 살았어, 형. 살았어. 그래, 라고 말했다. 살았어.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그 순간 그 지뢰 위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다. 죽고 싶지 않았다. 살고 싶었다. 민호를 위해 살고 싶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기지로 돌아왔을 때 이준희가 나를 불렀다.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어. 그가 말했다. 용감한 행동이었지. 한 사람을 구했어. 제 임무였어요. 내가 말했다. 아니, 그가 말했다. 임무를 넘어선 일이었어. 희생이었고 영웅적이었어. 그래서 너에게 줄 게 있어. 그는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휴가 허가서야. 일주일 동안 부산에 갈 수 있어. 가족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있어야 해. 아니, 그가 말했다. 넌 3년 동안 싸워왔어. 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았지. 내 가족이 널 봐야 해. 가. 이건 명령이야. 다음 날 부산으로 갔다. 트럭으로, 기차로, 걸어서.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도착했다.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다. 엄마가 열었다. 날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소리쳤다. 진우, 내 아들, 내 아들. 그에게 안겼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에게 안겼다. 우리 둘 다 울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수민이 달려왔다. 자라있었다. 이제 13살이었다. 내 여동생은 어린 소녀에서 젊은 소녀로 변해 있었다. 형, 그녀가 말했다. 돌아왔어. 그래, 내가 말했다. 돌아왔어. 그 주를 가족과 함께 보냈다.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평범한 가족 같았다. 전쟁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평화로 가득 찬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 밤 엄마가 물었다. 그 친구? 민호, 어디 있니? 나는 침묵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갔어, 엄마. 전쟁에서 전사했어. 엄마는 울었다. 그를 알지 못했지만 울었어요. 어머니로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미안해, 아들아,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게 그가 중요했다는 걸 알아. 네, 제가 말했어요. 아주 중요했어요. 형제 같았어요. 그럼 그를 잊지 마, 어머니가 말했어요. 기억해. 그를 살아있게. 그게 내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야. 그리고 나는 약속했다. 다시 한번 약속했다. 기지로 돌아왔을 때 큰 소식이 있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나고 있었다. 모두 기뻐했다. 소리치고 껴안고 울고 있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행복했나? 예. 안도했나? 예.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있었다. 민호가 여기 없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나와 함께할 수 없었다. 7월 28일 아침 총성이 멈췄다. 완전히, 확실히 멈췄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함이 찾아왔다. 진정한 고요함. 참호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적군 진지로.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저 인간일 뿐이었다. 우리처럼 지치고 우리처럼 상처를 입은 인간들이었다. 동현이 내 곁으로 왔다. 형, 그가 말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래, 내가 말했다. 끝났어. 이제 뭘 할 거야? 쓸 거야, 라고 말했다. 민호에게 약속했어. 그의 이야기를 쓸 거야. 이 전쟁을 쓸 거야. 잊히지 않도록. 나도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동현이 말했다. 민호 형의 꿈이었어. 그걸 이뤄낼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가 기뻐했을 거야. 너는 그와 같아.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마음씨가 착해서. 형,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제 목숨은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 내가 말했다. 내가 나를 구했어. 그 지뢰 위에서 죽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나에게 살 이유를 줬어.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두 병사, 두 형제, 두 생존자. 8월에 제대했다. 3년 3개월에 군복무가 끝났다. 군복을 벗었다. 민간인 옷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알아볼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이 늙고 지치고 상처 입은 남자는 누구지? 서울로 돌아왔다. 도시는 재건되고 있었다. 하지만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총탄 자국,
폭탄 구덩이, 무너진 건물들. 내 집이 있던 곳으로 갔다. 여전히 폐허였다. 하지만 거기에 서 있었다. 추억들과 함께. 아빠, 라고 속삭였다. 왔어요. 살아남았어요. 약속하신 대로 살아남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인 듯했다. 그 다음 민호의 마을로 갔다. 그의 가족을 찾았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늙고 지치고 부서진 여자.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저는 박진호입니다. 민호의 친구, 형제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 내 아들. 그 아이를 알고 계셨나요? 네, 라고 말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녀는 안으로 초대했다. 차를 끓였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민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용기, 충성심, 꿈에 대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알아요.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항상 그렇게 말했어. 엄마, 라고 했지. 내가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리고 세상을 바꿀 거야. 그가 세상을 바꿨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를 바꿨어요. 저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민호의 일기를 꺼냈어요. 이건 그의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받아들였어요. 어루만졌어요. 마치 아들을 어루만지듯이.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건 저에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속해요. 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책을 만들 거예요. 모두가 읽을 거예요.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켰다. 지금 여기 1953년 7월. 병원에서 다리 없이 하지만 살아서. 그리고 쓰고 있다. 민호를 쓰고 있다. 전쟁을 쓰고 있다. 고통과 상실, 사랑과 형제애를 쓰고 있다.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 읽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 이해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겪은 것들, 잃은 것들, 배운 것들. 민호야, 만약 어딘가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너를 썼다. 너를 살려냈다. 너는 죽지 않았다. 넌 내 말 속에,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갈 거야. 아침까지 살아왔어, 형제여. 저녁까지 살아갈 거야.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늘 전쟁이 끝날 거였다. 3년 3개월 만에. 마침내 끝날 거였다. 민호의 무덤에 갔다. 화이트 호스 힐에 여전히 있었다. 단순한 무덤, 단순한 십자가. 형제여, 조용히 말했다. 오늘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듯했다. 내게 약속했었지. 쓰겠다고 했어. 그리고 쓸 거야. 모든 걸 쓸 거야. 너를, 우리를, 이 전쟁을. 잊히지 않을 거야, 민호. 절대 잊히지 않을 거야. 정오 12시, 총성이 멈췄다. 완전히 멈췄다. 고요함. 고요함이란 참 이상한 소리구나. 참호에 앉아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들은 웃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 행복했을까? 슬펐을까? 몰라다. 그저 속이 비어 있었다. 아주 비어 있었다. 8월에 제대했다. 군복을 벗고 민간복을 입었다. 서울로 돌아왔다. 도시는 재건되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하고 웃고 살고 있었다. 마치 전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민호의 가족을 찾았다. 그의 마을로 갔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박진호입니다. 민호의 친구, 동생.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낯선 사람이었지만 같은 아픔을 나누는 두 인간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죽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용감하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하나를 구하려다. 영웅처럼. 거짓말이 아니었다. 민호는 정말 영웅적으로 죽었다. 하지만 아픔은 변하지 않았다.
죽음은 죽음이었다. 글을 쓸 거예요. 라고 말했다. 책을 만들 거예요. 모두가 읽을 거예요.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고마워요. 지금 나는 여기 있다. 1954년. 전쟁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쓰고 있다. 매일 쓰고 있다. 민호를, 동현을, 모든 잃어버린 형제들을 쓰고 있다.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 읽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 이해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침까지 우리는 살아있었어, 형제들아. 영원히 살아갈 거야.